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파충류 중 하나인 거북. 공룡이 시대를 호령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특유의 느릿한 걸음으로 묵묵히 역사를 건너왔습니다. 그 신비로운 외형과 긴 수명 때문에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북이를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신비로운 존재는 야생을 떠나 우리 집 거실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를 주며 눈을 맞춥니다. 과연 인류는 언제부터 이 딱딱한 등껍질 속에 숨겨진 따뜻한 생명력과 교감하기 시작했을까요? 신이나 식량이 아닌 가족이 된 거북이의 역사, 그 3000년의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시계를 수천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거북은 함부로 곁에 둘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중국 상나라에서는 거북의 뱃딱지를 불에 구워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점을 쳤습니다. 거북은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였죠. 이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영원한 생명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찰 연못에 거북을 방생하며 복을 빌었지만 이는 종교적 행위였지 개인적인 애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서양은 어땠을까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거북의 등껍질에 줄을 매어 최초의 현악기인 리라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시대에는 거북이 등껍질이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장식품으로 쓰이기도 했죠. 물론 당시 기록에도 아이들이 거북이를 가지고 놀았다는 내용이 드문드문 등장하지만 이는 현대적인 의미의 지속적인 사육이나 반려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때까지 거북은 여전히 야생의 동물이거나 상징적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거북이와 인간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16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입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은 아프리카와 신대륙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기이한 생물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온갖 희귀한 것들을 수집해 전시하는 호기심의 방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죠. 거북이 역시 처음에는 이 호기심의 방을 채우는 신기한 수집품 중 하나로 유럽 상류층 가정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세기 영국에서 중요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1625년경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로드가 자신의 정원에서 육지거북을 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상 확인되는 거북이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기른 아주 이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북이가 주인인 대주교가 사망한 후에도 무려 120년을 더 살아남아 1753년까지 그 정원을 지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주인보다 오래 사는 반려동물이라는 거북이만의 독특한 지위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18세기로 넘어오면서 거북이는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인간과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영국의 박물학자 길버트 화이트와 그의 거북이 티모시가 있습니다. 원래 티모시는 화이트의 고모가 기르던 거북이였습니다. 고모가 세상을 떠난 후 화이트는 티모시를 맡아 무려 15년 동안이나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셀본의 자연사에서 티모시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언제 겨울잠에 드는지, 그리고 주인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애정어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티모시에 대해 지극히 하찮은 존재라도 그 생명에는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기버트 화이트의 기록은 거북이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고유한 성격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 대우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면 영국에서 거북이 사육은 폭발적인 대중적 유행이 됩니다. 당시 런던 거리에서는 모로코 등지에서 수입된 지중해 육지 거북이가 연간 2만 마리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정원에는 느릿하게 움직이는 거북이가 평화로운 가정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열악한 운송 환경과 지식 부족으로 수많은 거북이가 희생되기도 했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거북이 열풍은 과학계에도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바로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과 그의 거북이 해리엇입니다. 183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직접 데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 해리엇은 무려 2006년까지 생존했습니다. 다윈의 손바닥 위에 올라갔던 작은 거북이가 17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21세기의 현대인들과 마주한 것이죠. 해리엇은 거북이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인간의 몇 세대를 묵묵히 지켜보는 살아있는 역사 책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거북이들은 정말 가족이었을까요? 지난 2010년 이를 증명하는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영국 스태포드성 발굴 현장에서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북이 다리뼈가 발견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이 뼈는 식용 쓰레기 구덩이가 아니라 개, 고양이의 유골과 함께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이는 거북이가 죽은 후 가족의 일원으로서 예를 갖추어 매장되었다는, 즉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로 대우받았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거북이 사육은 전 세계적인 취미로 자리 잡습니다. 본격적인 대중화 이전에 거북이는 인류보다 먼저 위대한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1968년 소련의 우주선 존두 5호에 탑승해 달 궤도를 돌고 무사히 귀환한 첫 생명체가 바로 거북이였습니다. 인간도 견디기 힘든 우주 환경을 버텨낸 이 사건은 거북이가 가진 놀라운 생명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양식된 붉은 귀 거북이는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전 세계 가정에 보급되었고 많은 어린이의 첫 번째 반려동물 친구가 되어 주었죠. 8, 90년대에는 닌자 거북이 같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거북이에 대한 친근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량 사육과 유기, 생태계 교란이라는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났지만 이제 거북이는 개, 고양이와 함께 가장 사랑받는 파충류 반려동물로 우리 곁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신성한 영물에서 귀족들의 호기심 어린 수집품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 거북이가 야생에서 우리 집 거실로 걸어오는 데는 장장 3,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느릿한 속도로 살아가는 이 작은 생명체는 어쩌면 우리에게 삶을 관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긴 시간을 건너온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반려거북의 역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